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더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 이야기에 따른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김동환 대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크립토는 삼국지랑 비슷하다. 명분이 있어야 올라간다 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크게 보면 물가 이야기와 그리고 FTX 파산 그리고 지금의 제네시스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고, 여기에서도 또 보시다시피 이번에 실질적인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긴 했지만 자세히 좀 보면 여전히 불안 요소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FOMC 이번에 1월 31일 기준으로 나오는 내용이 별로 좋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일본의 이제 물가 추이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또 움직임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최근에 이렇게 비트가 많이 올라갔던 점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또 해석 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주경 대표에 따른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올라도 한 번은 떨굴고 올라가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약 28% 상승을 했고, 선물 위주 상승 경인을 해주었고, 매크로 유동성은 여전히 긴축 중이며 알트맵의 포지션의 유동성으로 시도할 수 있기를 위함이다. 조정 가능성이 높고 PT 이더 개수 늘리기 위한 목적이고, 제네시스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번은 40억 달러의 선물의 비중으로 숏 투자자들을 아주 그냥 싹 정리를 하고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상위 100개 이더리움 거래 지갑이 WBTC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것, 디파이의 변화도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잠깐 디파이 내용을 보게 되면 디파이가 이렇게 피끔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디파이 쪽을 보게 되면 글쎄 알트가 여기서 조금 더 빠질 만한 여력이 있을까에 따른 내용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의 생각도 좀 있고, 이 글을 작성하셨던 분의 또 의견도 담겨져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3월 달에 있는 이슈도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일단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이제 스테이킹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또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알트코인의 이제 스테이킹 비중이 리도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리도가 앞으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으로 이분의 글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일단 작성이 됐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리도의 점유율이 33% 미만으로 제한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건 이제 LSD 종목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압도적인 리도의 74% 점유율, 코인베이스가 15, 나머지 10%를 빼고 친구들끼리 나눠 먹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리도보다 나머지 친구들에게 더 눈길이 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눈길이 가냐? 더 많은 보상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애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로켓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상당히 뭐 조금 더 보상 비중이 나쁘진 않는다. 그리고 뭐 스테이크 와이즈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킹 수익률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들을 달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느꼈던 거는, 기존의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따른 우려감이 그냥 곧바로 인출하고 다 나올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이 시장 안에서도 리도가 좀 더 강세를 갈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그 다음으로 나머지 자금에 있는 위치가 어느 쪽으로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쪽에 있는 테마 형태로 알트코인이 좀 많이 뛸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장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제가 무슨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슈거리까지도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은 저는 시황 스케줄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과 금리, 그리고 이 금리라는 건 최종 보스예요. 그래서 주식이 됐던 원자재가 됐던 그리고 코인이 됐던 간에 같은 공동 주체적인 적이 딱 있고요. 이 적에서 이제 배후 세력으로 연준이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죠. 근데 이게 미국의 FOMC 일정이 1월 31일부터 2월 1일 날 결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어차피 요 시점이 되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가까워지고요. 이때 또 선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봐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말지 않겠냐?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연준은 위험자산 쪽으로 자산이 증식되는 과정을 억제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한국인이 지난해 명품 구입에 20조 원을 썼고 세계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또 생각을 하실까봐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부동산 대박으로 인해서 소비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 이게 2021년도 기사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가정의 발언권이 많이 생겨서 내가 집으로 이만큼 수익을 많이 냈는데 명품 하나 못 사냐? 라고 해서 설득이 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선별적 차원 발언 다 뺐어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간에 무언가를 구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작년에 다 보았는데 여기에서 또 위험자산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아주 무지막지한 발언으로 찍어 누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여기서 반등이 요로로로로로 요렇게 갈 확률은 일단은 좀 적다. 단 상대적 대비 알트가 좀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거의 다 평균 90% 마이너스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부 자금이 넘어갈 수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도미넌스 추이를 본다고 하면 조금 더 누르고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의 집중화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더의 집중화 현상도 같이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아까 WBTC W 이더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지금 시점 대비부터 디파이 농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일부 생겼다라는 걸 진빙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중장기 추세로 보았을 때는 이제 위에 상단에 있는 숏 매물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청산 규모 때문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한번 크게 롱 포지션도 좀 정리가 되기도 했고 물론 숏 대비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교차를 해서 나와 주어야 여러분들에게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에 너무 보게 되면 숏이 나오면 언젠가 롱이 터지는 구간대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교차가 되면서 밸런스 있게 이렇게 좀 포지션 청산 비중이 좀 줄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컸기 때문에
롱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는 비중이 조금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약간의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빼고 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FOMC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으로 좀 잡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주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떤 댓글 읽다 보니까 전 다 읽습니다. 읽어보면 왜 너는 23년도 초에서 6월까지 베팅을 크게 하고 이때부터는 왜 별로 크게 잡지 않냐? 그리고 24년도 때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왜 안 할 거냐? 저는 1년 단위로 투자 범위를 정해놓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3년도에 있는 투자 전략은 이렇게 세웠을 뿐이고 24년도는 그때 가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정도 수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2024년까지 고려하면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보고 판단해보자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최장 1년이 진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보였고 23년도 때는 변칙과 변수가 많이 생기는 연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가 많고 변칙 많으면 사람들이 손이 잘 안 갑니다. 손이 잘 안 가요. 왜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헷갈림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좀 잡으려고 했고 장기간으로 좀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시점이 가장 괜찮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다른 생각은 없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심리가 여러분들 신체를 다 망가지게 만듭니다. 네. 마음의 병이 커지면 신체가 망가지듯이 여러분들 부분이 대부분 이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버텨내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중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시즌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규제도 좀 강력한 규제 있는 내용도 올해 안에는 분명히 하나 정도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각자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각자 공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대로 투자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돈 제가 매우 신중하게 공부 많이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예, 누군가한테 무슨 돈을 받고 무슨 레퍼럴 비용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동을 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태우고 있구나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적인 부분도 크립토 상황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개인 지갑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언제 거래소로 들어오는 시점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움직임도 보여줄 것이긴 하는데 그걸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그게 쉽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 많이 베팅을 했었을 때 장단점을 다 정리를 해본 다음에 어느 쪽이 더 베팅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설득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 채널 구독자 멤버십 회원님들 다
소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꼭 제 채널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 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